자, 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본문 보기 전에 개념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중세국에서 관용격 조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애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는 앞에 체온이 유정명사, 그리고 양성모일 경우에는 애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의라고 하는 그 관용격 조사는요. 그 유정명사, 네, 그 유전명사가 음성모음일 경우에 그 뒤에서는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를 사용하고요. 시옷은 무정명사 또는 존칭의 유전명사 뒤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정명사라는 건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 이외의 것은 다 무정명사. 그리고 유정명사라는 건 동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존칭의 유정명사라는 건 대왕이라든가 뭐 스승님 또는 뭐 부모님 이러한 어떤 단어들이 존칭의 유전명사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다음, 또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요. 대개 그냥 보편적으로 양성모음 뒤에서는 애를 사용하고요. 음성모음으로서는 어휘로 된 애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끝 음절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애를 사용합니다. 모음 조화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밑 또는 위 또는 낫, 뭐 이러한 특수 단어 뒤에서는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애를 사용하고요.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다음 모음 조화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그러한 법칙을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의 관형격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고요. 나의 이런 관형격조사 의가 주격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성인의 가라치샨의 경우 성인은 관형격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가르치샨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그런데 의는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평칭의 유정 체언, 그 유정명사란 얘기입니다. 때는 양성 모음이면 애, 음성 모음이면 의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무정명사라든가 존칭의 유정명사에서는 뭘 사용한다? 시옷이 사용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중세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이유에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사용됩니다. 부사격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온의 끄듬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나중에 물에처럼 애가 쓰인다. 애가 쓰인대요. 즉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애고요. 체온에 음성 모음이 있으면 뒤에는 애가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끄듬절이 모음이나 반모음일이 끝난대요. 모음이라 반모음이로 끝날 때처럼 뭘 사용된다? 얘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에의 얘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에의 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대요. 에하고 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양성모음, 뒤에 있는 거는 음성모음. 이것도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희, 저녁, 우희, 위, 밑 등의 특수 재현, 특수한 단어들에서는 봄이라든가 나조, 히읗, 우, 히읗, 밑 이러한 특수 체언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에나 의가 사용된대요. 즉 앞에 체언에 양성 모음이 있으면 양성 모음인 에, 음성 모음이 있으면 의,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나주에는 애가 결합한 이유는 여기에 양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철되면 나조 해가 되고요. 밑에는 밑 그럼 이거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의가 결합해서 밑의로 나타났다.
왔다 연철됐기 때문에 mit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중세구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그 애는 관형격 조사에 그애가 결합됐다. 관형격 조사에 그애가 결합된 형태로 부사격 조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시옷귀 역시 관형격 조사 시옷에 관형격 조사 시옷에 그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남의 그의 엄한 임기와 같이 사용되는데 평칭의 유정명사, 남평칭의 유정명사겠죠. 당연히 존칭은 아니고요. 에게는 그 애가 붙었고요. 그 다음 존칭의 유정명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존칭의 유정명사겠지요. 거기에는 시옷, 기가 쓰였다. 그래서 이것들이 후대에는 에그와 시옷기는 각각 현대 에게와 깨로 이어진다. 에게와 깨로 이어진다. 즉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시옷기에서 왔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관역격 조사 의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된다. 뭐 이런 거 의미상주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평칭의 유적 명사 뒤에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 있으면 음성 모음이 있으면 의가 사용되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 무정치언 무정명사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존칭의 유정치언 뒤에서는 시옷이 결합되었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 부사격 조사에는 모음조에 따라서 에와 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끄듬절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경우에는 모음조와 상관없이 얘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not, 및, 위와 같은 특수 어휘에서는 애와 의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겠다. 물론 양성 모음이 체온에 있으면 애를 사용했고 음성 모음이 체온에 있으면 의를 사용했다. 그래서 나조해, 미트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 그 구성 성분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서 관형격 조사 애가 보인다. 시옷기에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보인다. 그다음 평칭의 유정명사죠. 남이라는 건 애가 붙었다. 존칭의 유정명사인 어머님에서는 시옷기가 결합되었는데 이것이 현대 국어에서 에게와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로 발전하였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35번입니다. 윗글이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부사격 조사 이어와 결합하면 선행 처음의 끝 음절에서 반모음 이가 확인된다. 미에서 반모음 이가 확인되고요. 그다음 니은의 시간이나 장르 부사격사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지금 여기서 우는 무슨 뭐 우희릇은 뭐다. 음성모음. 그래서 의가 결합. 그래서 우희가 된 거고요. 그다음 디귿은 뭘까요? 나조해. 현대국어로 전혀 의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전혀 애로 해석이 돼야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다음 리을이 에그에서는 가정격 조사 에가 분석이 되고요. 맞는 말. 미음이 현대국어에서 존칭 치원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되죠. 왜? 시옷은 언제 쓰였다? 존칭의 유적명사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자유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숲을 신령이 길에 나와 그랬잖아요. 숲을보다 부정명사 그래서 뭐가 결합하였다? 시옷이 결합하였다. 1번 보겠습니다.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는 스풀의 시옷이 결합되어 스풀의 시옷이 결합된 이유는 스풀이 뭐기 때문이다? 무정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다음 2번 남에 해서 요거 남 당연히 평칭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이 있습니다. 2번 선택지. 남이 유정명사이고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다. 요 말이 잘못됐지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다음 시 세계의 일을 보셔 세계의 일을 보시어 세계의 일을 보시는 사람 즉 의미상 주어는 없습니다. 3번 선택지 세계 시옷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시고 보샤의 의미상 주어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 사람이 있는 방명을 이 사람의 있는 방면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의미상 주어는 사람. 그 다음에 애가 붙은 이유는 양성모. 4번 선택지. 이 사람에가 있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맞고요. 애는 예외적 결합이군 예외적 결합이 아니라 그냥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칭 유정명사 그래서 뭐가 결합된다? 얘가 결합되는 거 이거 예외적 결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공자의 깃드신 글로리라 여기서 공자 존칭의 유전명사. 그럼 원래는 뭐가 붙어야 돼요? 시옷이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결합다? 의가 결합돼. 이게 예외적 결합이에요. 따라서 5번 선택지. 공자의가 기티신 보겠습니다. 남기신, 오케이, 남기신 글입니다. 공자가 남긴 거예요.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죠. 이유는 뭐 때문에 시옷 대신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5번. 자, 30번입니다. 잠깐 보기 전에 이 개념 정리할게요. 자, 서술의 자릿수 볼게요. 서술의 자릿수는 서술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즉 주어, 목적어, 보어는 필수고요. 관용어, 부사어는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아닌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자리 서술어 주어가 필수, 두 자리 서술어 주어와 다른 성분, 세 자리 서술 이렇게 자릿수는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아는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명사절, 이 절을 다른 말로는 안긴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그 구별하는 거 써 있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37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의 기억 디귿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조건 실현된 예문 봅시다. 현재 시제만 쓰일 거 현재 시제는 니은 다나 또는 는다.
다음 서술의 자리도 둘일 것, 즉 두 자리 서술을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다음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뭘 출력해야 되냐면 A와 B를 출력하면 된대요. 즉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서술의 자릿수가 둘이면 된답니다. 됐죠? 자 봅시다.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니은 다가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시제 맞고요. 그 다음 서술의 자릿수가 둘이래요. 자란다. 뭐가 감나무가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주어만 필요하잖아요. 이 한 자리 서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학교 근처에 사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일단 현재 시 맞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주어 학교 근처에 부사어를 필요로 하니까 요거 두 자리 예문에 있는 걸로 찾으면 요 는이 현재 시제 선어 말 어미 그래서 답은 2번. 먼 니은입니다. 니은은 뭐냐면 현재 시제를만 쓰인다. 그 다음에 시니까 안긴 문장이 부사 안긴 문장. 자, 그럼 볼게요. 산중에 있다. 뭐가 산중에 있냐면 여기는요. 또는 나는 플러스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은 안긴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니은 마찬가지로 A하고 C, A하고 C래요. 즉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마음 먹었니? 어시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계속 보면 나는 마음 먹었다. 나는 아침으로 과일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뭐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럼 무슨 절? 일단 명사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로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뭘로 기능한다? 부사어 역할을. 따라서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의 곰팡이가 슬었어 그랬잖아요. 조건이 뭐냐면 뒤에 같은 경우는 비실해요. 즉 서술의 자릿수가 둘이고요.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하면 된답니다. 자 볼게요. 곰팡이가 책에 슬었다. 그럼 일단은 두 자릿수. 그죠? 그다음 나는이 생략돼 있고요. 나는 큰
게 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뭐 국모이다. 니은, 관형사요. 어미. 따라서 뭘로 기능한다. 관형절. 됐나요? 그래서 도사절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즉, 관형절이니까 당연히 관형어 역할을 하죠. 도사어로 기능하지 않고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8번입니다. 보기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의문의 변동 가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저항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한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해서 단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단어들을 쭉 볼게요. 자, 쭉 보게 되면 널, 띠, 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일단 저항군 단수, 그다음에 된소리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록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끝소리, 다음 건 늑, 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다? 끝소리. 그다음 닭, 발, 비. 다음 건 단. 그다음에 된소리. 그다음에 쑥, 때, 밭. 뭘까요? 이거는 된소리. 그다음에 끝소리. 적, 밥, 땀, 소, 밥. 그다음 끝소리. 된소리. 그다음에 웃다. 그러니까 리을 표현에서 피해요. 일단 자음군 단수나 그다음에 끝소리. 그다음에 된소리. 그다음에 있다. 소리, 된소리. 그다음에는 있다. 소리, 된소리, 자음군 단수. 빛, 자음군 단수. 소리, 그다음에 된소리. 자, 그래서 결국 과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자음군 단수나 끝소리, 된소리, 뒤현상이 합쳐진 거가. 그리고 끝소리하고 된소리는 나. 그래서 결국 그걸 다 충족하고 있는 거는 4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보기 기억 시읒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시절 민수 기용이 땡땡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입니다. 그쵸? 이들을 잘 있어? 잘 지냈어? 설리만을 보니 반갑다.
민수, 동의안으로 최강수단이 왔다며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이용이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내 말대로 하자. 해서 내라는 건 누굴까요? 바로 이전의 민수의 말입니다. 그럼 정수도 볼까? 그러자. 저기 저 땡땡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정수한테 전화할 때 서점 위치 링크 보내줘. 전에도 헤맸잖아. 이제 아니야. 어제 너랑 저기서 만났는데 차로 왔어. 아, 그렇구나. 어제 차로 왔었구나. 아, 기영아, 우리는 회의 가야 돼. 민수하고 희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내가 그래서 생각하는 기영이 얘기야. 내가 우리 셋은 민수, 희철, 기영. 일 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미음과들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발화 시점과 관계됩니다. 이것은 니은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가리킨다. 이전 발화. 니은이지요. 그래서 잘못했고요. 자, 그다음 리을은 지읒과 달리 대와 차례도 지대가 달라진다. 리을이 뭘까요? 정수. 따라서 지시 대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유명사 당연한 거죠. 그다음 내라는 것은 대명사 지시 대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했고요. 다음 4번 비읍은 시옷과 달리 화자가 있던 이 장소로 이동을 해야죠. 즉 비읍 왔어. 이거는 서점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시옷은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 그다음 이응은 치과 달리 다음에는 대화에 참여보다 이응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죠. 민서 시죠. 그래서 잘못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